네. 야,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는. 항속 주행을 할 때 조건만 맞으면은 실린더 2개의 작동을 멈추고 2기통 엔진처럼 움직이니까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 유럽산 동급 4기통 SUV 중에서는 이 XT4처럼 실린더 매니지먼트 기술이 들어간 차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투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2023년형 캐딜락 XT4입니다. 자, 올해 10월 달에 새롭게 나온 연식 변경 모델이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라떼 메탈릭 그리고 블루 계열의 웨이브 메탈릭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고요. 캐딜락 중에서도 조금 더 개성을 강조한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서브 컴팩트 럭셔리 SUV라고 할 수 있고요. 캐딜락도 SUV가 차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모델은 에스컬레이드 3열 시트를 갖춘 XT6, 중형급인 XT5, 제가 지금 타고 있는 XT4는 캐딜락에서 가장 엔트리 SUV로 벤츠 GLA, BMW X1, 볼보 XC40 등과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2023년형 XT4 대체 이 모델의 강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시하는 캐딜락 XT4는 최상위 트림인 스포츠 트림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갖춰서 단일 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851만 원인데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고 9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 차와 비슷하게 사양을 맞추면은 벤츠 GLA 250 포매틱이 있습니다. 그 차는 가격이 6,420만 원이거든요. XT4와 비교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벤츠가 더 비싼 것이죠. BMW X1 20i나 볼보 XC40 B4 이 차들은 출력이 200마력 밑으로 조금 낮은데 가격도 한 5,200에서 5,400만 원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SUV 리뷰로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XT4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넉넉한 차체 크기일 것 같아요. GM의 E2XX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차종은 쉐보레 말리부가 있고요. 오펠 인시그니아, 뷰익 앰비전 등 중형급 차종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서브 컴팩트 럭셔리 SUV지만 동급에서는 상당히 체격이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XT4의 차체 길이는 4,595mm고요. 너비는 1,880mm입니다. 높이는 1,610이고요. 벤츠 GLA보다는 155mm 길고 볼보 XC40보다는 170mm 더 깁니다. XT4의 휠베이스는 2779mm인데 역시 벤츠 GLA보다 50mm 길고 볼보 XC40보다는 77mm 더 넉넉합니다. 따라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XT4가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동급에서 가장 용량이 큰 편입니다. 이 XT4의 트렁크 기본 용량은 637리터고요. 벤츠 GLA는 435리터, 볼보 XC40은 460리터입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급 SUV들은 보통 400리터대의 트렁크 기본 용량을 갖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참고로 현대차 산타페 트렁크 용량이 636리터입니다. 이 차랑 거의 같죠? 그래서 이 XT4는 컴팩트 SUV지만 거의 중형급 SUV 수준의 트렁크를 갖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 엔트리급에 위치한 차들을 보면은 사실 안전이나 편의사양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단출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XT4는 굉장히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우선 동급에서는 이례적으로 동승석까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갔고요. 심지어 GLA나 XC40 그리고 BMW X1에는 없는 통풍 시트까지 넣었습니다. 참고로 벤츠 GLA에는 2열 열선 시트가 없고요. XC40은 2열 열선이 있는데 1열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리급에서는 특히 오디오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데요.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인 볼보 같은 경우도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60 시리즈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캐딜락 XT4 같은 경우는 13개 스피커로 구성된 보스 서라운드 오디오가 역시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4개의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엔진 소음, 실내 탑승객이 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소음을 반대 위상의 주파수로 쏴서 이 소음을 희석시켜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엔트리급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룸미러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거울인데 이 뒤쪽에 레버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 화면으로 대체가 되는데요.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갔던 기능이죠. 보통 소형급에서는 이 기능 잘 안 넣는데 그냥 거울로 봤을 때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카메라 화면을 띄워주거든요. 야간에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성해가 끼거나 확실히 시야 확보가 거울로 봤을 때보다 훨씬 잘 되거든요. SUV 운전이 처음이신 여성분들도 차의 어떤 사이즈나 후측방 시야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다,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HD 서라운드 비전도 들어가서 이 SUV 운전이 처음이신 분들 주차할 때 한층 편하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핸즈프리 트렁크, 원격 시동 장치 등 정말 다양한 편의 장비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엔트리급 SUV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산 경쟁 모델을 잡기 위해서 이 사양 탑재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구성도 좋습니다.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소형급들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등의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 XT4 같은 경우는 정말 상위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선 도어 트림들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놨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과 이쪽 크래시 패드까지 전부 다 가죽을 씌워놨습니다. 보통 이 급들에서는 블랙 하이글로스 패널을 정말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시보드 오른쪽에 카본 소재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스포티하기도 하고요. 시트를 보시면은 밝은 아이보리색 가죽이 들어가는데 이게 착자감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가죽의 질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차들의 시트를 타게 되면은 쿠션의 경도도 좀 딱딱하고 아주 상위 차종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가죽의 촉감이 조금은 거칠고 질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죽이 굉장히 좀 부들부들하고 확실히 이 미국 차를 타게 되면은 쿠션이 나름 푹신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차를 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트거든요. 주행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시트가 불편하면은 운전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은 허리가 금세 피로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차 중에서도. 근데 이 XT4 같은 경우는 착자감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분명한 가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급에서는 어떤 출력의 차이가 실제 구매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XT4는 동급에서 출력이 가장 강한 편에 속합니다.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238마력 엔진을 쓰고 있고요. 9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을 했습니다. GM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검증받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GM 라인업하고 비교해서 들어간 장비가 꽤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실린더 매니지먼트 기술입니다. 정속주행이나 항속주행 상황에서는 실린더 4개 중에 2개의 작동을 멈추거든요. 항속주행 상황에서는 연비를 최대한 높여주는, 사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4기통급에는 잘 적용을 하지 않고요. 6기통 혹은 8기통 엔진을 쓰고 있는 고가의 차들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GLA 250이나 XC40 B4 이 차들하고 비교해서 연비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공인연비는 리터당 10.0km인데 딱 그 수준만큼 나왔습니다. 반면에 고속도로를 올라가니까 지금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고 항속 주행을 할 때 조건만 맞으면은 실린더 2개의 작동을 멈추고 2기통 엔진처럼 움직이니까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9단 자동 변속기가 고속에서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엔진 회전수를 많이 낮춰 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쭉 뻗은 도로를 크루징할 때 강점이 돋보이는 그런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산 동급 4기통 SUV 중에서는 이 XT4처럼 실린더 매니지먼트 기술이 들어간 차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XT4의 최고 출력은 238마력이고요. 벤츠 GLA 250이 224마력, 볼보 XC40 B4가 197마력, BMW X1 20i가 192마력입니다. XT4의 정부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0km고요. 20인치 휠이 적용됐고 상시 4륜구동 시스템도 역시 기본입니다. 벤츠 GLA 250은 10.3km/L, 볼보 XC40은 10.1, BMW X1은 9.8입니다. 다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연비를 갖고 있는데 특히 고속 연료 효율은 이 X4가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리 SUV지만 안전장비도 충실한 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충돌 위험 상황을 시트로도 경고해주는 안전경고 시트, 보행자 감지 기능이 있는 전후방 자동 브레이크, 야간 주행 시 조향 방향과 연계하는 코너링 램프 등이 모두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안전과 편의사양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XT4는 동급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XT4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의 엔트리급 모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잘 안 넣는데 이 차에는 액티브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댐퍼의 감쇄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호쾌하게 달릴 땐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내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승차감이거든요. 지금 이 차는 이렇게 방지턱을 만나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예전 미국 차처럼 마냥 말랑말랑한 그런 세팅은 절대 아니고요. BMW X1이나 특히 볼보 XC40 이런 차들을 타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조금 하드한 편입니다. 운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세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이 차로 평상시 뭐 출퇴근하는 운전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조금 하드하고 단단한 차보다는 적당히 좀 포근한 차 그런 세팅이 더 취향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XT4도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호 바뀌었는데 가속 한번 해볼까요? 고회전 사운드가 되게 좋다. 이 차 사운드가 되게 재밌거든요. 다른 4기통 엔진하고 비교해서 약간 리터급 모터사이클처럼 고회전에서 상당히 하이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재밌네요. 의외의 박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출력이 238마력으로 동급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엔트리급 SUV지만 적당히 달리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오프로드, 투어, AWD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스포츠에 한번 볼까요? 괜찮은데요? 이게 9단 자동 변속기인데 기어비가 상당히 촘촘하네요. 이게 생각보다 230마력대 차 치고는 박진감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이 GM 계열의 차를 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느껴지는 주행 감각이 바로 고속주행 안정감이거든요. 이 캐딜락도 마찬가지로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가 가볍지 않고 좀 묵직하게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감각을 지녔습니다. 확실히 이 GM 산하 브랜드들은 이 플랫폼을 만든 능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차가 좀 묵직하고 약간 깔려서 간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 역시도 컴팩트급이지만은 거동 자체가 가볍지 않고 좀 묵직한 편에 속하거든요. 차체의 안정감은 굉장히 좋은데 가속할 때 이 엔진은 상당히 박진감이 있는, 그래서 이 238마력이라는 숫자를 정말 뭐 안심하고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어서 4륜구동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오프로드 모드도 있고요. 투어 모드에서는 앞바퀴만 굴려주는 그런 모드이고요. AWD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XT4 리뷰의 핵심은 바로 이 4륜구동 시스템에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 경쟁사의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이 캐딜락의 4륜 기술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부분이 많더라고요. 캐딜락이 쓰고 있는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은 트윈 클러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뒷차축에 2개의 분리된 클러치를 심어서 이 클러치 하나당 뒷바퀴 한쪽 바퀴를 맞거든요. 이 차는 전륜구동 베이스의 상시 4륜인데 뒷바퀴의 한쪽 바퀴까지 100%의 토크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뭐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서
헛도는 바퀴가 3개까지 있더라도 지면에 붙어있는 바퀴가 최소 1개만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의 바퀴로도 쉽게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대형 SUV 쉐보레 트래버스도 지금 세대 모델의 초창기 버전에는 들어갔다가 2021년형이 나오면서부터 이 트윈 클러치 시스템을 버리고 일반적인 AWD로 교체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격이겠죠. 역시 이 트윈 클러치 방식이 훨씬 더 오프로드 주파 능력이 좋고, 그리고 가격 역시 비싸기 때문에 쉐보레 브랜드에서는 배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굳이 트윈 클러치 방식처럼 아주 똑똑한 4륜 시스템을 넣지 않더라도 일반 AWD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캐딜락의 엔트리급에서도 트윈 클러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 차로 뭐 아주 심한 험로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눈길을 갔을 때 바퀴의 접지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구동력을 확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트윈 클러치 방식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바로 자동 잠금식 리어 디퍼렌셜입니다. 보통 디퍼렌셜 락이나 LSD, LD 이렇게 제조사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많은데, 이 SUV로 오프로드 주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뒷차 쪽에 LD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프로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디퍼렌셜만 있는 경우는 험로에서 뭐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장애물을 통과할 때 이를테면 뒷바퀴 한쪽 바퀴가 헛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헛도는 바퀴 쪽으로 구동력을 더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디퍼렌셜 락인데, 헛도는 바퀴 쪽으로 구동력을 보내지 않고 지면에 붙어있는 바퀴 쪽으로 동등하게 토크를 보내주는, 험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통과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디퍼렌셜 락이 탑재된 차들 보면은 별도의 락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디퍼렌셜을 잠그거나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판단하는 속도가 초당 500회까지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 제설이 잘 안 된 곳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지금 가속할 때 이게 확실히 터보 엔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순간적으로 이 터빈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꽤 자극적으로 들리네요. 자, 이런 데에서 한번 가속을 세게 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면서 뭐 전륜구동 차들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서 가속을 아예 못 하더라고요. 미끄러져 갖고. 근데 이 차는 초반에 스핀하는 과정은 물론 있지만 빠르게 네 바퀴가 접지력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네, 야,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는 오늘 기온이 영하 15도거든요 완전히 얼어있는 빙판길인데 잘 안 미끄러지네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SUV를 찾는다고 하시면은 이 X4도 분명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애 첫 수입차 구매를 염두에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각 제조사별로 보증기간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이 2년 4만 킬로미터고요.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이 3년 6만 킬로미터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이 2년,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이 3년 6만 킬로미터입니다. 캐딜락은 특이하게 일반 부품과 동력 전달 계통을 모두 통합해서 3년 6만 킬로미터로 통일했습니다. 여기에 차를 구입하면은 엔진오일 무상 쿠폰이 4회 나오고요. 브레이크 패드 1회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차체 외판 같은 경우는 5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는데요. 보닛과 도어, 필러, 펜더, 트렁크 도어, 루프 등에서 부식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차 살 때 할부이자가 비싸서 이 캐딜락 X4는 36개월 저금리 할부도 진행한다고 하고, 이 캐딜락 골프백도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캐딜락도 가보시고 직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딱 2급이 뭔가 부담도 적고 내 몸에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엔트리급을 사게 되면은 뭔가 편의 장비가 상위 모델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든지 소재가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위 모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 XT4 그렇게 아담하지 않으면서 동급에서는 공간이 가장 넉넉한 편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리급 SUV지만은 편의 장비의 구성, 안전 장비의 구성, 상위급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장비가 이 엔트리 라인업인 XT4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거든요. 소재나 장비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번 캐딜락 XT4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SUV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형 캐딜락 XT4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